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럼 아나토미의 마프나루입니다. 오늘은 그 베타 플라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그 많은 그 베타 플라이트 사용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PID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ID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드론이 공중에서 이제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거쳐야 되는 컨트롤러 모듈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의 자세를 제어할 때 세 가지 축 방향으로 드론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드론 안에 있는 FC에도 똑같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서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드론의 자세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드론의 자세는 이제 크게 보면은 그 롤과 피치, 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다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여기 PID 그 튜닝 부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롤과 피치와 요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PID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PID 튜닝 부분 안에서는 PID 컨트롤러 뿐만 아니라 피드 포워드에 대한 부분하고 RC 레이트 그리고 슈퍼 레이트 그리고 이게 이제 맥스 벨로시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RC 엑스포 뭐 이런 값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의미를 뭐 미분, 적분 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학교 다닐 적에도 수학 시간에 그 제일 싫은 과목이 수학 과목이었는데 드론을 한다고 하니까 또 수학이 또 여기서까지 나오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덮어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기체를 조종계를 통해서 기체를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P값은 말씀드린 이제 롤과 피치 요 세 가지 축 방향 모두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P값은 기체를 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틱을 통해서 롤키나 피치키, 요 키를 움직이게 되면 기체가 빨리 그 스틱의 움직임에 따라서 돌게 되는데요. 기체가 이제 스틱의 움직임에서 돌 때 우리가 이제 그 느낌상으로 고글이나 아니면 시계 비행으로 봤을 때 기체가 좀 흐느적거리면서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베타 플라이트 4.0 이제 펌웨어 4.0부터는 이 베타 플라이트의 이제 펌웨어의 PID 기본 PID가 상당히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4셀의 5인치 기체 쓰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이 PID를 건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6인치라든가 뭐 3인치 그리고 7인치 이렇게 5인치 이상이나 이하의 기체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PID 값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다가 건드려야 되느냐 하면 이 P값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내가 스틱을 움직였을 때 기체가 휘청한다든지 딱 기체가 스틱을 딱 움직인 만큼만 딱 움직이고 딱 서줘야 되는데 휘청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흐느적거리는 느낌으로다가 기체가 동작을 하게 되면 P값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기체가 너무 키를 살짝만 쳤는데도 너무 빠르게 키를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움직일 때 너무 마치 로봇처럼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너무 딱딱하게 너무 경직되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다. 마치 로봇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체가 너무 딱딱 이렇게 각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P값을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P값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도라고 할까요? 기체의 움직임의 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체의 움직임의 강도를 높여주는 값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D 값이 있는데요. 그 D 값 같은 경우에는 P 값과 반드시 연동을 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P 값을 올려주게 되면 D 값도 따라 올려주셔야 되고요. P 값을 내리시면 D 값도 같이 내려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이제 그 모터에 뭐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던가 뭐 프로바셔가 너무 발생이 된다던가 하면 D 값을 더 임의로 P 값보다 더 내려줄 필요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기체가 바운스백이 발생이 된다든지, 바운스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움직였을 때 딱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조금 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끼우뚱하는, 오뚜기처럼 끼우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D 값을 더 올려주셔야 되고, 그런 형태로 이제 D 값은 같이 제어를 하는데 D 값과 P 값은 반드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 값을 올리면 D 값도 같이 따라 올려주고, 올려주되 이제 비행을 해보고 모터에 발열이 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서 발열이 없는 수준에서 반드시 D 값을 올려주셔야 되고, 또 너무 이게 그 느낌이 너무 강하다든지 또 비행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움직인다든지 하면 D 값을 또 다시 내려주는 그런 형태로 P 값과 D 값을 같이 내려주는 그런 형태로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 값은 기체에 주는 강도, 기체가 스틱으로 움직였을 때 스틱의 강도가 아니라요, 스틱을 따라 도는 강도가 아니라요, 기체가 공중에서 움직이는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 값 같은 경우에는 그 기체가 움직이는 강도를 잡아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왼쪽으로 스틱을 돌렸는데 기체가 왼쪽으로 너무 빨리 돌아서 너무 빨리 돌다 보면 너무 휘청거리잖아요. 기체가 휘청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 휘청거리는 걸 잡아주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너무 빨리, 나는 기체를 빨리 움직이고 싶고 공중에서 롤키를 딱 치면은 기체가 후다닥 이렇게 빨리 돌게끔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돌면 당연히 바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운스도 같이 잡아주고 싶을 때 D 값을 올려주면 되고요. 근데 D 값을 너무 올리면 모터가 발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가 발열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 값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는 그렇게 이제 모터, P는 그 기체에 주는 강도, 그리고 D 값은 그 강도에 대한 반세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 값이 있는데요. I 값은 그 움직이는 비행기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날아가면 특정한 중심 궤도에 따라서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나 드론이나 공중에 항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물체가 어디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I 값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 값이 움직이는 궤도를 기억을 하고 그 궤도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앞으로 피치 롤을 하고 또 뭐 플랩을 하고 플립을 하고 뭐 그런 요잉을 하고 뭐 그런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중심이 없으면 흐트러지겠죠.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제 어떤 중심 궤적이 없이 그 회전을 한다거나 하면은 흐트러질 텐데요. 그 이제 주변에 이제 공중은 항상 이렇게 바람도 불고 또 뭐 어떤 특정한 바람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 부는 게 아니라 세게 불었다 약하게 불었다 계속 그런 이 공중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외적 요소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도 작용을 하고 바람도 작용을 하고 그런 또 우리가 움직이는 가속도와 관성의 힘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 기체가 내가 지금 어디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PID 컨트롤러가 중심 궤적을 잡기 위해서 I 값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I 값이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면요. 기체가 우리가 이제 그 프리스타일 비행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넓은 비행을 뱅킹 턴 같은 것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기체가 밀려나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진행 방향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얘가 좀 기체가 밀려나가고 스틱으로 조절을 해서 물론 이제 그걸 잡아주게 되는데요. 그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또 바람이 불을 때 기체가 휘청거리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스틱을 잡고 있어도 얘가 중심을 그 진행 방향을 정확히 유지하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리면서 나간다. 이렇게 하면 I 값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I 값이 중심 궤적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에 아이텀 값을 올려주면 그 중심 비행 궤적은 잘 지켜나간다. 하지만 이 반대에 대한 항상 극부가 있죠. 그래서 이 반대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리스타일 비행에서 궤적을 크게 돌 적에는 이 I 값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중심 궤적을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근데 다이나믹한 아크로 비행을 할 적에는 PID 컨트롤러에서 이 아이템을 너무 높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급격한 기동에 정확히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I 값이 높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진행하려고 하는 궤적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스틱을 빠르게 움직일 때 기체가 정확히 그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따라오지를 못하고 기존 그 비행 항로의 궤적을 유지시키려는 작용의 아이템의 힘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치 아이템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프리스타일의 그 짧은 숏텀의 아크로 비행을 하게 되면요, 드론이 마치 뭔가에 잡혀서 움직이는 듯한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틱의 움직임이 좀 과하게 좀 쳐져야 되고, 그래서 부드럽게 못 따라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프리스타일 비행에서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빠른 아크로 비행을 한다든지, 건물 내에서 막 비행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멍도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빠른 요턴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프리스타일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값을 내려놓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좀 롱레인지 비행에서 경관을 촬영한다든지 넓은 뱅킹 턴을 넓은 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영상이라든지 비행의 시야를 그러니까 움직임 반경을 넓게 가지면서 비행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 값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값을 많이 올려주시면 올려주실수록 기체가 자신의 궤도를 옆에서 바람이 많이 불던지 해도 그 궤적을 꾸준히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넓은 롱레인지 비행에서는 아이템 값을 올려주시고 비행을 하는 게 좋고요. 짧은 실내에서나 아니면은 숏레인지의 아크로바틱 비행에서는 인티그럴 값을 내려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피드 포워드 값이 있는데요. 이 피드 포워드는 그 스틱의 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값이 조종기에서 이제 움직일 때 내가 기체가 따라 움직이게끔 하는 게 이제 이 피드 포워드 값인데요. 이 셋포인트 값에 대한 증폭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기는 기본적으로 셋포인트 값을 전달을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 셋포인트 값을 받아서 베타 플라이트에서 이제 피드 포워드 컨트롤러를 거쳐서 이제 F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PID 말고 또 하나의 네 가지 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텀 중에 하나에는 F텀이라고도 하는데요. F텀 값을 이걸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P텀 값에 플러스해서 그 F텀 값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P텀 값이 기체에 주는 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체에 주는 강도가 P 값에서 주는데, F텀 값은 스틱이 움직이는 강도에 F텀 값을 더 곱해주기 때문에 그 P텀 값이 더 증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보다 강력하게 힘을 주어서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스틱을 50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50의 힘으로 기본적으로는 피드포워드 값이 이걸 0으로다가 주면 피드포워드 값이 그냥 그 P 값만 딱 적용이 되는 이 42의 웨이트를 가지고 돌게 되는데요. 근데 피드포워드 값을 지금처럼 이제 70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피드포워드 힘이 70만큼이 더 더해져서 피턴 값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회전할 적에 피드포워드 값이 주게 더 더해져서 회전을 하고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포워드 값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비행 처음 입문을 하시거나 초보자분들은 피드포워드 값을 50 이하로다가 내려놓고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제 점점 이제 기술이 좀 향상이 되고 스틱의 이제 그 민감도가 높아지기를 이제 점점 이제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프리스타일 비행이라든지 아크로 비행이라든지 또 레이싱 비행 할 적에 그 빨리빨리 그 기체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체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F턴 값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F턴 값을 이제 올려서 이제 기본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 정도 이제 뭐 110 정도 두 배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이 정도까지 올려서 놓고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기체가 보다 내가 스틱을 움직였을 때 보다 민감하게 빨리빨리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이나믹한 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피드포워드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잘 이제 비행을 하면서 한번 튜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스틱의 조종기 스틱의 이 감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행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 RC 레이트 값이라는 건 이제 회전의 그 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틱을 요만큼 30 정도 움직였을 때, 뭐 50 정도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 기체가 회전시킬 거냐. 여기 오른쪽에 이제 레이트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레이트 그래프를 보시면 이걸 상승을 시켜주면 여기에 롤을 디그리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한 1.5 정도 놓고 사용하는데요. 1.5로다가 놓으면 레이트 값이 우리가 이제 기체를 스틱을 롤 값을 끝까지 쳤을 때 초당 1000도가 더 회전을 하게끔 이렇게 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체가 이제 회전을 할 적에 끝까지 쳤을 때 요만큼 치게 되면 이 정도 값이 한 2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쳤을 때 200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트 곡선은 이제 이제 RC 엑스포 곡선하고는 이제 좀 틀린데요. 그러니까 레이트 곡선은 스틱을 움직였을 때 내 기체가 몇 도를 회전시킬 건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레이트 값이 이제 끝으로 갈수록 더 빨리 돌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 민감도를 더 끝으로 갔을 때 더 세게 돌게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을 적에는 이 슈퍼레이트 값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레이트를 향상을 시키면 이 끝에 값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과 아래쪽에 스틱의 중심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완전히 끝으로 올렸을 적에 스틱을 끝으로 확 쳤을 적에 그 기체 회전을 더 빠르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값인데요. 저는 이제 슈퍼레이트까지는 사용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롤과 피치는 RC레이트 1.5 정도 사용하고요. 요도 똑같이 1.5 정도 사용을 하고요. 슈퍼레이트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벨로시티, 이제 그 맥스 벨로시티 요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맥스 회전 벨로시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RC 엑스포라고 있습니다. 이 RC 엑스포는 이거를 이제 증가를 시키면은 이 기울기가 더 증가가 되는데요. 이 엑스포 값을 이제 회전되는 그 회전의 각도는 증가시키지 않고 단지 이제 스틱을 중심 부분에서는 완만하게 움직이게끔 하고 끝부분으로 움직일수록 더 기체가 빨리 돌게, 빨리 회전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체에 엑스포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 그리고 이제 비행에 그렇게 비행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어느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 0.2 정도 주시면 좀 약간 이제 그 중심부에서는 완만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좀 많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이제 엑스포를 조금 주시는 게 처음에 연습하실 적에는 그 더 비행 연습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민 값이 있는데요. 이 디민은 뭐 하느냐면요. 이거 다이나믹 디텀의 이제 그 한계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타 플라이트 펌웨어가 4.0이 되면서 그 다이나믹 디텀이라고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디텀 뭐냐면 이 D 값이 상당히 좋은 그 디텀이 상당히 좋긴 한데 모터를 제어한다든지 그 진동할 적에 좋은데 이 진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이제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진동이 발생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그 비행에서 그 디텀은 그 모터를 좀 혹사시키는 그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텀 값을 높이면 모터가 힘들어합니다. 보다 빠르게 그 모터를 계속 간섭을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체를 얼마나 빠르게 모터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크로바틱 비행에서는 이 디텀 값을 올려주면은 모터가 힘들어서 이제 열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텀이 이제 어떤 이제 그 다이나믹 디텀이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는 이 D민 값으로다가 동작을 하다가 이 디텀 값이 롤이 평소에는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그 평소에는 우리가 35라고 해놨어도 기본 평소에 그 롤을 한다든지 뭐 플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을 적에는 이 D민 값으로다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뭐 롤이나 피치나 요나 다 그 D민 값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롤이라든지 뭐 그 기체가 빠르게 회전을 한다든지 해서 그 D 값이 이제 D텀 값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기본 20에서 그 35로다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미리 이제 여기에 정의해 놓은 값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D민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터가 좀 열이 좀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정도는 아닌데 좀 계속 열이 비행한 부분 발생은 된다. 근데 D 값을 내리면 또 이 기체가 바운스백이 발생한다든지 프로바셔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다이나믹 디텀을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여기에 있는 D민 값으로다가 이제 디텀 값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이제 롤이나 회전이나 뭐 그런 이제 기체가 이제 유동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원래 디텀 값으로다가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모터 발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개인은 이제 세기이고 어드밴스는 이제 보다 이제 세기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값이니까요. 이제 개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 개인 디폴트로다가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PID 컨트롤러 세팅이 있는데요. 피드포워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드포워드의 이제 트랜지션, 이제 피드포워드의 어떤 정도, 피드포워드 위에서 지정해 놓은 피드포워드에 대한 어떤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뭐 약간 이제 피드포워드의 값을 더 좀 올려주고 싶다. 이 설정해 놓은 값에서 더 빠르게 전달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피드포워드 트랜지션을 증가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스로틀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기존 스로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리스타일 비행하실 적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뭐 스플릿 S를 뭐
급기동을 할 적에 그 스로틀을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시켜주는 부스팅 기능인데요. 이 부스팅 기능을 이제 켜주면 보다 이제 스로틀을 올려주면 보다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모터에 보다 많은 전류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프리스타일 비행하실 적에는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트 기능을 약간 정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기존의 이제 배터리에서 물론 이제 방전율도 좋아야 되겠지만 여기 이제 그 방전율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스로틀 부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더 많은 양의 전류를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막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전율이 좋은 배터리는 이게 이제 잘 먹는데 방전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이걸 올려놓으셔도 사실 큰 효과는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맞춰놓고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로테이션이라든지 이제 뭐 아이템 로테이션 값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프리스타일 비행 하실 적에는 아이템 로테이션을 이제 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싱 비행할 적에는 아이템 로테이션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Vbat, 이건 이제 배터리 양에 따라서 배터리가 많이 있을 적에는 기본 PID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전압 힘이 딸리기 때문에 PID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컴펜세이션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PID 컴펜세이션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양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쓰게 되면은 나중에 전압이 너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사실 뭐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스마트 피드 포워드 값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 스로틀 양에 따라서 피드 포워드 값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그것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릴렉스는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잦은 회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아이템 값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릴렉스는 잦은 회전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템 값이 높으면 잦은 회전의 기동, 빠른 기동에서는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템 릴렉스를 켜주면 빠른 회전에서도 기체가 자신의 중심값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이제 기체를 좀 부드럽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값인데요. 타입이 이제 셋 포인트가 있고 자이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 포인트로 해주면 좀 더 빨리 이제 기동 자체를 그러니까 스틱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템 값을 릴렉스 시켜줄 거냐 아니면 자이로의 움직임을 가지고 릴렉스 시켜줄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이로는 또 이제 프리스타일 비행하시는 분들은 자이로로다가 맞춰놓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기체가 이제 스로틀에서 던져놓고 그냥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로틀 이제 자이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이템을 릴렉스 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여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티그래비티라고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탭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안티그래비티 옵션을 하고 다이나믹 필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옵션은 반드시 켜주시는 게 좋고요. 안티그래비티는 뭐냐면 이제 급회전 시에 아이템 값을 상승을 시켜서 기체가 뜨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그래비티를 안 켜게 되면 금 요턴을 할 적에 기체가 뜨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하게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제 이 강도를 결정을 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티그래비티를 스무스하고 스텝 옵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데 스무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드러운 방향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텝은 이제 어떤 단계별로 요턴의 강도
따라서 단계별로 적용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무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안티그래비티 게인은 이 안티그래비티 내가 요청했지 그래도 기체가 안티그래비티 옵션을 켰는데도 기체가 좀 뜬다. 이렇게 되면 이 값을 뭐 조금씩 10 정도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기체가 뜨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이제 사이즈가 7인치나 뭐 이렇게 좀 높아지면 요턴 시에 안티그래비티 기본 옵션으로 뜨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안티그래비티 게인을 더 올려주시면 기체가 요턴 시에 요턴 시에 기체가 뜨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인 값을 조금 7인치나 8인치 이런 거를 좀 많이 올려주시면 게인 값을 올려주시면 뜨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스로틀에 대한 그 값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안 이게 그래서 보통 입문자분들 이 스로틀을 처음에는 좀 낮춰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로틀 그 엑스포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틀 엑스포 값을 좀 주게 되면 1이 최대인데 1로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스로틀이 처음에 밑에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스로틀이 중간쯤 갔을 때는 크게 스로틀이 변화를 안 하고 또 거기에서 더 올리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로틀 엑스포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주면 좋은 게 이제 처음 이제 초심자분들은 이제 중간에 스로틀에 대한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거는 1은 좀 과하고 뭐 한 0.5 정도 이렇게 약간 줘놓으면 그 스로틀을 컨트롤하는데 처음에는 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할 적에 그렇고요. 그 나중에는 어차피 이제 0으로다 이렇게 놓고 해야 되니까요. 처음에 이제 스로틀 조정이 정 어렵다라고 하시면 스로틀 엑스포를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PA라고 있는데요. 이 TPA는 이제 트로틀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PID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스로틀이 낮았을 적에는 기체 속도가 좀 천천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을 적에는 TPID에 대한 것이 잘 먹습니다. 이거 잘 먹어야 또 기체가 정확하게 빳빳하게 기체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기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적에는 PID가 그렇게 높은 PID가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 정도의 상쇄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필요한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래프를 보자면 이렇게 이제 TPA 에펙트가 이제 그 PID를 이제 감소시켜주는 이제 정도인데요. 그래서 스로틀이 우리가 한 중간에 지금 50으로다가 이렇게 잡아놨을 적에는 50%로다가 이제 잡아놨을 경우에 스로틀이 50% 왔을 때 PID 값이 이렇게 상쇄되는 PID에 대한 강도가 더 감쇄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금 1500으로 놨으니까요. 보통 이제 그 스로틀 포지션의 이제 그 최하와 최상 값을 이제 여기 이제 리시버에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스로틀 민 값이 이제 1050이고 스로틀 하이 값이 1900인데요. 그래서 이제 1050과 이제 1900 사이에서 이것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1050과 1900 사이에서 거기서 어디서부터 이제 PID를 감쇄시킬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 포인트는 내가 이제 기체가 어느 정도 빠른 상태에서도 얘가 PID가 좀 잘 안 먹는 것 같다라고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1600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빠른 속도까지도 이제 PID가 감쇄되는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니까 빠른 속도에서도 PID가 더 먹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1500 정도 놔두고 이제 일단은 비행을 해보시고요. 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높여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큰 기체는 7인치나 8인치 기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좀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로틀 리미트는 이것도 이제 초심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스로틀 리밋을 이제 스케일로 해놓으면 이제 퍼센테이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스로틀 많이 올리면 기체 훅 날아가 버리면 첫 비행에서 저도 맨 처음 비행에서 기체를 분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로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로틀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빠르기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거든요. 맨 처음 비행에서는. 물론 이 스로틀 감이 생기는 데까지는 상당히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체를 너무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로틀 퍼센테이지를 50% 정도 이렇게 낮춰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체가 급격한 그런 스로틀 변화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스로틀 리밋을 걸어놓고 맨 처음 사용하실 적에는 그렇게 리밋을 걸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보다 안정적인 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제가 필터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좀 말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PID 필터 부분은 제가 앞전에도 필터에 대한 베타플라이트 4.0의 필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다시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좀 엑기스만 딱 이렇게 추려서 좀 장황하게 설명하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실제 비행에서 PID 세팅할 적에 이 OSD를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좋은데요. OSD 활용 어떻게 하냐면 OSD에도 프로파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 1번, 2번, 3번까지 3개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OSD의 이제 첫 번째 프로파일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비행할 적에 이런 비행 시간이라든가 배터리 정보라든가 이제 이런 거 띄워놓고 이렇게 이제 RSSI라든지 이런 거 이제 띄워놓고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PID 이제 튜닝을 할 적에는 이제 OSD에 굳이 이런 값을 띄워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파일에다가 2번에다가 이렇게 PID를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에 대한 PID 값, 그리고 이제 롤에 대한 P 값, I 값, D 값 이렇게 이제 PID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PID 값을 이 OSD에서 보면서 자기가 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체가 좀 느리게 움직인다든지 잡아주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P 값을 올려주고 D 값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스틱에서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베타플라이트 스틱으로 다 PID도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프로파일을 이렇게 띄워놓고 처음에 튜닝 비행은 하시면 PID 튜닝 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PID 튜닝하고 할 적에는 크로스바를 띄워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플립을 한다든지 롤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뱅킹 턴을 한다든지 직선 비행을 할 적에 정확한 목표대로 기체가 제어되고 있는지를 크로스헤어라고 하는데 크로스바로다가 항상 이제 목표점을 딱 찍어 놓고 롤을 시켜보고 플립을 시켜놓고 보고 이렇게 해서 플립이나 롤이 정확하게 이 목표 지점하고 유지를 하면서 플립을 하고 있는지 또 전방 플립을 했을 적에도 기체가 다시 딱 한 바퀴 돌았을 적에 이 크로스바가 정확히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부분을 보고 있는지 이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크로스헤어를 띄워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타플라이트에서 오늘은 PID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튜닝할 적에 OSD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또 베타플라이트도 이번에 10월 1일 내일이군요. 내일 플라이트 이제 4.1 버전이 또 이제 새로 나오기 때문에 새 버전에 대한 4.1 버전에서 또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PID 부분이 특히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RPM 그 필터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코나루였습니다.